특별시 연구소의 특별한 인물 이야기. 오늘은 동양 최고의 의사를 만든 의학자 허준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너무나 익숙한 허준. 하지만 허준은 30살이 될 무렵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승이 누구였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의원이 되었는지도 알려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던 유희춘이라는 사람의 부인 혀에 종기가 났을 때 허준은 이를 감쪽같이 고치고 유희춘의 뺨에 종기가 났을 때에도 지렁이 즙을 써서 말끔하게 치료했습니다. 허준의 의술을 높이 평가한 유희춘이 의술이 뛰어난 조선 최고의 명의를 할 수 있는 허준을 어의로 추천합니다. 라는 추천으로 허준은 내의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허준이 돌보아야 할 사람은 조선의 14대 임금인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10대 후반의 청년이었고 공부하기를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의학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임금을 만나게 된 것은 허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뜻이 잘 통했습니다. 허준이 43세가 되던 해에 선조는 허준에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진맥학 교과서에 틀린 것이 많다 하니 허준, 그대가 이를 바로 잡아주시오. 라고 명하였고 허준은 책의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그 책이 허준이 지은 첫 번째 책이 됩니다. 허준의 나이 52세 때 한양에는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두창은 고열이 나면서 온몸에 부스럼이 돋고 한 번 걸리면 10명 중 2~3명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훗날 광해군이 되는 왕자를 비롯하여 다른 왕자와 공주도 두창에 걸렸습니다. 선조는 어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누가 나서서 이 몹쓸 병을 고쳐보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준, 그대가 도전해 보겠소? 선조가 묻자 허준은 대답했습니다. 재주가 높지는 않지만 명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허준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병을 자세히 관찰하다 특효약을 찾아냈습니다. 허준의 치료는 대성공이었고 왕자, 공주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허준이 두창을 고쳤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허준을 찾아왔고 허준은 두창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을 쑥대밭으로 만든 왜군은 빠른 속도로 한양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선조는 북쪽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그 길에 많은 신하들이 꽁무니를 뺐습니다. 끝까지 선조를 따라간 사람은 고작 17명이었습니다. 그 많던 어이 중 오직 2명만이 선조를 돌보았고 그 중 1명이 허준이었습니다. 피난 생활은 매우 힘겨웠고 백성들이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치고 병으로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전쟁의 기세가 꺾이고 평화가 찾아온 날 선조와 허준은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의학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당시 의학책들은 대부분이 중국 것이라 읽기도 어렵고 약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의학책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에 맞는 약재로 새로 정리하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허준은 급히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 방법, 출산에 필요한 방법, 두창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정리한 책 3권을 한문과 한글로 지었습니다. 60세 무렵 허준은 어이들의 우두머리 수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허준을 유독 아끼던 선조는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허준은 정성을 다해 선조를 치료했고 선조는 기적같이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나 선조가 다시 쓰러져 의식을 잃고 허준은 센 약을 썼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 허준의 불만을 품고 있던 신하들이 허준이 전하를 돌아가시게 했소이다 라며 비난을 했고 새로 임금의 자리에 오른 광해군은 결국 허준을 먼 북쪽 압록강 근처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허준은 귀양살이 동안 새로운 의학책을 만드는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쓰는 데 열중했습니다. 건강관리법부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새롭게 처방법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허준은 1년 반 동안 책의 나머지 부분을 거의 완성했고
허준이 지은 이 의학책은 모두 25권으로 책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한 책, 동의보감입니다. 귀향을 떠난 지 2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광해군은 허준은 충분히 벌을 받았소. 이제 그를 용서하겠소. 라고 말하고 허준을 다시 내의원으로 불렀고 그동안 허준은 동의보감을 마무리하고 광해군에게 바쳤습니다. 허준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의원이자 의학자로서 죽기 직전까지 임금과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준이 세상을 뜨자 나라에서는 그에게 최고의 벼슬인 정일품 보국 숭록 대부를 내려 허준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허준은 단지 눈에 보이는 환자만을 고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백성을 건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큰 의원이었으며 그런 허준의 마음이 담긴 동의보감은 조선 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조선 최고의 의학책이 되었고 학문적인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의학책으로는 세계 최초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한 인물로 소개해드린 허준은 조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적 지침을 몸소 실천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본인의 생애를 희생과 봉사에 바친 허준은 의학의 성인이며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는데 허준의 공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며 이번 주말에는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놀러 가봐야겠습니다. 특별한 인물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